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실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두 연합기관의 통합은 한국교회 전체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데요. 한국교회를 아우르는 교단들의 연합체, 가칭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각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회가 연합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이슈에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은 가칭 한국교회 총연합회 출범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김선규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하나 될 때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 될 때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더 커짐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에 출범된 연합체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15개 교단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 전체 교세의 95%를 아우르는 규모. 창립선언문에서 한교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으로의 분열을 회개하며 양 기관이 분리되기 이전의 연합체를 복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교인과 한교총은 각 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결하며 협조하는 단체와 함께 복원된 연합단체의 출범을 진행해 나간다. 이는 근본 연합 추진이 제3단체화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과거 자랑스러웠던 한국교회 연합단체로의 복원임을 규정한다. 조속한 복원을 위해 양 기관이 나뉘기 전 채택했던 한기총 2011년 7월 7일 개정, 일명 77정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또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향후 5년간 예장합동과 통합, 기감, 세 교단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맡습니다. 그동안 연합의 걸림돌로 꼽혔던 류광수 목사가 속한 세계복음화전도협회가 한교총 출범 직전 한기총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연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 활동을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현재의 모든 기관에서 탈퇴를 하고 그러한 순수한 동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의혹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편 각 교단별로 열리는 총회에서 한교총 가입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교연 수뇌부도 전격 동의할 것인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 한교총은 동성애와 이단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양 대표기관이 최대한 갈등 없이 완전하게 연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소속 일부 교단 인사들의 이단성을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이단성을 연구하기로 발표한 일부 인사들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를 포함한 한기총 인사들입니다. 한교연 발수위는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 목회자들은 이단성이 있는 교회나 지역을 방문해 메시지를 전하거나 교류를 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교연은 이단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권한은 각 교단에 있으며 한교연은 연구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연은 이번 조사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으며 한교연과 한기총이 하나 되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 황인찬 위원장은 한국교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단 사이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질적인 이단 사이비 문제가 덧붙여졌는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도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그 제도적인 하나를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어 연구가 끝나면 연구 대상자의 이단성 여부 결과를 통해 한교연의 의견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교회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속히 통합에 대한 원칙을 정하겠다며 한기총과 통합을 추진하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새 사무총장으로 조용중 선교사가 선임됐습니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한국교회 선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총회에서 조용중 사무총장이 참석자 95명 중 과반수를 넘은 67표로 당선됐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침체된 선교가 다시 부흥을 막기 위해 회원 모두를 섬기며 또 진정으로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선교사 양육을 할 수 있는 드래프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자만 불러왔던 그러한 시스템에서 이제는 아마 자원자보다도 정말 선교사가 될 만한 사람을 키우는 그러한 드래프트 시스템으로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조 사무총장은 또한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선교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앞으로 지역별 사역 체제를 활성화하고 6개의 분과 사역을 통해 침체된 선교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회장 황성주 목사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는 선교적 방법을 찾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15개의 교단과 127개의 선교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선교협의체입니다. 지난 1992년 공식적으로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이 5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세례식을 통해 훈련병들의 간증이 넘쳐났던 기적과 역사의 공간,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세례식 현장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7년 첫 번째 토요일, 육군훈련소 연무관에 4,500여 명의 훈련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세례식을 앞두고 훈련병들이 실로암을 부르며 세례식 준비에 들어갑니다. 군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찬양 시간은 그 어느 찬양 집회 못지않은 분위기로 조성됩니다. 훈련병들은 온몸으로 찬양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연무대교회 김택조 목사의 세례 공포 후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동시에 세례를 받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긴장과 설레임으로 순서를 기다리는 장병들은 세례를 받은 후 다시 태어나는 기분입니다. 특히 따뜻하게 축하를 건네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기분은 더욱 좋아집니다. 제가 원래 교회를 다니던 신자였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군대 와갖고 이렇게 세례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원래 친구들과 다녔는데 이렇게 군대에 와서 이제 전우들과 함께 받으니까 기분도 색다르고 이제 군 생활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훈련소에도 이제 더 힘차게 파이팅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대 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2년 7월 믿음의 집 교회의 1차 세례 집례부터 공식적인 통계로 산출된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 이후 2016년 12월 499차 세례식까지 모두 153만여 명이 세례를 받았고 특히 지난해에는 8만 명의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은 육해공군 해병대 등 전군으로 전도 세례운동 확산의 진원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00차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확신이고 앞으로 1000번으로 나아가는 또 복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연무대 군인교회는 지금은 이렇게 체육관에서 드리지만 새 건축하고 있는 예배당에서 5,000명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서 힘차게 세례식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세례식에 앞서서는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 제500차 기념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는 499번의 세례식을 돌아보고 한국교회 군선교 사역을 위해 공동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는 훈련소에서 예수님께 방향을 돌리는 역사가 시작된다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는 주일학교 전국대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김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년 동안의 연습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 각 교회에서 펼쳐진 예선대회를 통과하고 전국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은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연습했는데 그것을 이 무대에서 펼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친한 언니들하고 동생하고 할 수 있어서 좀 떨렸긴 했는데
다 같이 해서 재밌었어요. 재밌고 다음에 이런 대회가 있으면 다시 참가하고 싶어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사나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제62회 전국대회를 지난 5일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로 준비한 이번 대회에서는 만여 명의 전국주일학교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 경연 외에도 성경고사와 성경암송 등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시상식은 총 13개의 학년으로 나누어진 42개의 부분과 161명의 모범어린이 상까지 대회에 참석한 많은 아이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꾸려졌습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는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한 전국대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더 좋은 매뉴얼을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전국대회 외에도 교회 학교 교사교육과 출산장려운동 등을 펼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은 주일학교 안에서 먼저 좋은 친구가 되기를 권면하며 좋은 친구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시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친구가 먼저 되어질 때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장소를 제공한 오정현 목사는 본인도 전국대회 학생 출신이며 이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길 축복했습니다.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의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백석대학교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초대했습니다. 특히 올해 캠프에서는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태권도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성원 기자입니다. 화려한 발차기를 선보인 후 체육관이 떠나갈 듯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백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계속해서 통판 격파를 보여주자 아이들이 숨을 죽이며 집중합니다. 시범단은 빠른 음악에 맞춰 절도 있는 태권무도 선보입니다.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은 시선을 고정하며 환호합니다. 백석대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 후에는 아이들이 직접 태권도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태권도의 기본인 인사하기부터 간단한 발차기까지 이론 교육과 체험 활동이 진행되면서 배움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네, 되게 재밌게 태권도를 했고 몸에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태권도 하는 거 보니까 멋졌는데 제가 직접 하니까 뭔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태권도 프로그램은 겨울철을 맞아 아이들이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태권도는 예의와 염치, 인내와 극기, 백전불굴 등 5대 정신을 바탕으로 튼튼한 신체뿐 아니라 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시 예종, 예절로 시작해서 예절로 끝나는 가장 예의 있는 운동이고 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주로 배우면서 이 근육과 많은 뼈에 도움이 되고 키가 클 수 있고 백석대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초청해 인성교육을 진행한 지 올해로 21년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권도를 중심으로 예와 효, 정직과 책임, 존중과 소통 등 인성교육에 더욱 힘을 보탰습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는 9월에 우리 학생들의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태권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석학원의 교육 철학인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백석품 캠프.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히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아이들의 인성이 함양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교회연합을 위해 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 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신년감사예배 및 할례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개혁의 해,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개혁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진정성을 찾는 것이라며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년사를 전한 정서영 대표 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교단에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명성교회에서 열린 통일을 위한 월요기도회에 오준 전 유엔 대사가 통일특강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유엔 대사를 역임한 오준 전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오 전 대사는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발과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며 특히 어른 세대가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강 전에는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고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가 평화통일 코이노니아를 인도했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청년사역과 대학생 선교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17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합니다. 학복협은 이를 위해 오는 16일 남서울교회에서 개학식을 갖고 조사 연구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하는 군 입대 세미나가 오는 23일 서울 서향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강의와 워크숍, 심리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인천 송도 지역 교회들이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에 교파를 초월한 IGC 연합교회를 개척하고 인천 지역 대학생들의 전도와 선교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 등에 소속된 학부모들이 지난 10일 비온 뒤 무지개 재단의 법인화를 막기 위한 탄원서 4만여 장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동성애 문제의 확산을 막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년들을 향해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역단체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크리스천의 삶을 다양한 콘텐츠에 담아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꾸려진 사역단체 케어 코너즈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 코너즈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고 동시에 라이프 드라마의 연출과 각본을 맡고 있는 이보람 밴드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의 가슴에 세계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문인 팀사역 선교단체 케어 코너즈입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처음 시작은 50명이었습니다. 지난 1998년 이 아브라함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전문인 사역단체 케어 코너즈는 복음으로부터 소외되고 가난과 질병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6개 나라에서 사역을 해왔는데요. 지난 2014년 말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할 청년 일꾼들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재창립됐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브레이크 타임. 젊은이들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이 집회는 50명으로 시작해 어느덧 150명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청년들의 현 주소를 봤을 때 선교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 자체도 그냥 지루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러 가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선교를 논하기 전에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크리스찬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홍대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브레이크 타임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 젊은이들과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집회인데요. 라이프라는 큰 틀을 놓고 매 집회마다 주제를 선정해 찬양을 하고 토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브레이크 타임 집회에서는 영상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젊은이들의 마음을 좀 더 깊게 어루만지기 위해 일상 속 젊은 크리스천들의 질문을 담아 만들기 시작한 영상이 현재 14편까지 이어지며 케어 코너즈 드라마 라이프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주제가 이제 복음 위주로 이제
전도용으로 만드는 영상들과 집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분명 중요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저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집회보단 이미 믿고 있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도전하자라고 해서 시작됐었고요. 아무래도 좀 그 초점이 연령층이 좀 높은 40, 50대에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 방송을 봐도 뭐 그런 기독교 서적을 봐도 젊은 층들은 약간 소외되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그 토크로 그리고 영상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영상 제작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어딘가에 출품을 해 알릴 목적으로 제작된 것도 아니었지만 이보람 전도사는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아 라이프 시리즈 영상을 한 편 한 편씩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초반에는 장비를 대여해 쓰다 보니 카메라 한 대로 24시간 안에 드라마 한 편을 만들어내야 했던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두 번째 시즌 8편 중 6편의 제작이 완료됐고요. 특히 라이프 2편은 지난 2015년 국제기독교 영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어느덧 배우들도 늘어 신은섭, 임재민, 홍아론 등 다양한 매력의 전문 연기자들도 합류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는 2천만 원의 출연료가 드는 30분 분량의 라이프는 이렇게 5만 원이 채 안 되는 제작비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된다. 외출을 해서 버스를 탈 것인지, 지하철을 탈 것인지, 여행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간다면 누구와 갈 것인지.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선택을 해야만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이번 주 나는 두 사람 중 한 명을 만나는 것을 결정해야만 했다. 이 시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어루만지는 일, 가장 나약한 부분을 단단하게 세우는 일. 어쩌면 쉴 새 없이 앞으로만 달려온 한국교회가 지금 잠시 자리에 멈춰서서 돌아보아야 할 일일지도 모르는데요. 케너 코너즈의 마음이 이 땅에 소리 없이 신음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향해 있는 것도 그 약한 이들이 바로 설 때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시대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케어콘에서 매달 드리고 있는 또 예배가 있고요. 또 저희가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영성훈련이나 이제 제자훈련 형태의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많이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결국은 선교지로 이제 나갈 수 있게,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케어 코너즈 브레이크 타임 집회는 한 달에 한 번 저녁 7시 30분 홍대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라이프 영상은 케어 코너즈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 C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이 심각한 겨울 가뭄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큰데요. 조류 독감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들의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여러모로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